그러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속폭이나 뭐 한정 승인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서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자식이 부모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넘겨봤는데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서 그 피상속인 부모님의 그 권리와 의무를 아예 넘겨받지 않는 게 상속 포기입니다. 이건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보통 채권보다는 채무, 빚이 더 많을 때 같은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가정법원에 그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고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데 지금 상속 포기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안 질 수가 있는데 왕위 자체를 물려받고 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그런 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럼 상속 포기도 안 돼. 구두 약속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팔만 대장경 지금 줘야 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대왕이 일본 스님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보통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 같잖아요. 그쵸?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세종대왕께서 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다. 각 당사자 중에 하나가 곧 증여자가 무상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 수중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네. 그 수중자는 그걸 허락을 하면 성립되는 게 그런 계약이 증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선대왕이 일본 승려들에게 그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무상으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네.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서면이 승인 없죠. 구두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하고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 구두 약속이든 서면 약속이든 지켜야 하는데 이 증여는 서면이 있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겠다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안 주면 되고 영화 속에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 잘 있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증 생깁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 살아있을 때 아직 죽어서 상속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증여를 했는데 이거 그래도 효도하라고 미리 준 건데 얘네들이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이거 돌려놔라.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증여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뭐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건물 같은 걸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행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된 부분은 해제한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서면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냥 죽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한다든지 또는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등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네, 같은 그쵸. 경우.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 매매를 했으면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고 증여를 했으면 증여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면 증여의 의사 표시가 서면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해제할 수가 없고 더더욱 큰 것은 이미 이행됐기 때문에 이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구두로 증여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 그게 또 이미 입증되는 이 서면이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했다 해도 그 준 걸 이미 이행했으면 만약에 자식한테 줄게 했는데 자식이 그 집에 이미 들어와 살아. 이행이 됐으면 이거는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다 이건데 그러면 진짜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딱 챙긴 다음에 나 몰라라 해도 방법이 없는 거네. 방법은 있습니다. 법에서. 아 그래요? 조건부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 자식한테 너가 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 자식 간에 서면으로 증여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조건부로 증여 계약서를 쓰고 그 조건이 이행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제를 하면은 그 주었던 물건을 또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속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신미 스님이 세종을 돕기로 하면서 말하자면 조건을 걸어요. 뭐냐면 사대문 안에 절집을 하나, 사찰을 하나 세워달라. 조그만 절집을 세워달라. 이것도 일종의 증여잖아요.
근데 뭐 서면은 안 썼어요. 그럼 지켜야 되는 약속인가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증여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걸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데 아하. 이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증여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건부 증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미 스님이 어떠한 내용을 이행해 주는 대가로 조건으로 이 절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뭐 증여를 할 때는 조건부 증여를 한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신미 스님이 어떠한 조건을 이행을 해주면 이 절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고 단지 세종대왕께서 신미 스님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또 여기서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증여도 서면이든 구두든 지켜야 되는데 다만 증여는 구두였다면 해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법의 격언이 알겠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하.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